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고우개미입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 확실히 꺾이는 CPI 지수 발표와 어느 정도 예상됐던 FOMC 회의 발표에도 기대하고 있던 산타 랠리가 나오지 않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해 실망감이 들려던 찰나에 미국 증시와 TQQQ는 갑자기 사탄 랠리가 시작되며 실망감을 넘어 공포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나스닥 선물지수가 개장 전에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하고 있었고, 개장하자마자 순식간에 하락폭을 키워 나스닥이 마이너스 3.23%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TQQQ는 마이너스 9.91% 하락하여 19.64달러로 마감했고, 저는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해서 현재 보유 수량이 1253주가 됐습니다. 물가는 확실히 잡혀가는 분위기에 연준은 이번 FOMC 회의에서 아직도 고용시장이 너무 강하고 서비스업 임금이 너무 높기에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이에 따라 시장은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1천 개로 예상치인 23만 개를 크게 하회하며 9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고용시장이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이는 하락하는 시장과 메말라가는 매수세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강하게 나왔다는 것은 악재가 맞지만, 단순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 때문에 나스닥이 3% 넘게 폭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기 침체는 전미경제연구소 MBER에서 GDP, 실업률, 실질 개인 소비, 실질 소득, 실질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 6가지 경제 지표를 보며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해 향후에 경기 침체의 시작과 종료까지도 선언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 그중 2개의 지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발표됐습니다.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체 소매 판매는 1.3% 증가한 뒤 지난달 0.6% 하락했습니다. 11월 미국 소매 판매는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으로 감소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던 것까지 감안하면 이는 상품에 대한 미국인의 수요가 상당히 완화됐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시장은 이를 호재로 생각하지 않고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 0.6% 감소했는데, 이는 예상치인 마이너스 0.1%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이 2가지 지표를 통해 기업들의 판매가 줄고 재고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을 줄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것 이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다는 것으로 비결됩니다. 위에서 말한 산업생산, 소매 판매 이외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와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 모두 전달 수치와 예상치를 크게 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의 경기 침체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지표가 계속 나오자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안전자산인 장기국채를 매입하여 10년물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채권 금리는 하락했으며, 23년에 기준금리 인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파월의 발언으로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2년물 금리는 변동성을 줄이며 횡보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지표로 채권 가격과 함께 달러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달러 지수도 며칠 만에 강하게 반등해 104까지 올라왔으며, WTI 유가는 최근 오펙 추가 감산 등 별다른 이슈 없이 70에서 80달러 사이에서 변동성을 줄이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적게 나온 것 말고는 다른 지표들이 모두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몇몇 전문가들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너무 적게 나오고 고용시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폭락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달하여 채권이 하방 경직성이 생기는 반면, 23년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이 실적이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 위험자산인 주식을 매도하고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유동성을 옮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했듯 선반영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 유튜버 뚝돌TV님 영상을 보다 좋은 자료를 접했는데 1950년도부터 분석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S&P 500 기업들의 실적 바닥은 주가지수 바닥보다 6에서 7개월 정도 후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실적이 바닥을 찍기 6에서 7개월 이전에 시장은 이미 이를 주가에 선반영하여 주가를 끌어내리고 주가의 바닥이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1950년부터 최근 2020년 3분기까지 총 72년간의 연구 데이터를 살펴보면 주가 지수가 먼저 바닥을 쳐야 하고 그 이후 평균 6개월 정도 후에야 실적이 바닥을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와 실적 악화를 어디까지 선반영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목요일 나스닥은 11,000포인트의 중요한 박스권 지지라인을 이탈하여 어제 11,000포인트는 아주 강한 저항이 됐습니다. 또한 주가가 더 크게 폭락하여 연말이나 내년 초 10월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 10,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주가가 실적 악화를 벌써부터 선반영하고 있고 이 하락장에 계속해서 분할 매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바닥을 찍고 몇 개월 뒤에 실적이 바닥을 칠 때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반등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월가나 전문가들은 아직 바닥이 아니다. 이제 또 폭락하고 찐바닥이 나온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맨날 아직 찐바닥이 아니라는 말에 평생 주식을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TQQQ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저 싼 가격에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겁먹지 말고 좋은 주식이 충분히 싸다고 판단되면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여러분만의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